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역사적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조 단군 왕검께서 4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21세기를 살면서 경천동지할 일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지만 그 정도로는 뭐 지구가 경천동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 있었죠. 노아의 홍수.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는 한 번 있었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천년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길목에 와 있습니다. 연어 때가 올라오면 곰이 연어 때가 알라로 올라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연어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있는 상어나 고래들은 열심히 수영을 해야 먹이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연어 때를 기다리는 곰이 길목을 지키고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 실감이 나지 않느냐면 여러분들이 덤 777의 플랜을 제대로 아직 인식이 안 돼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게 실감이 안 납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촌에서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단군께서 4000년 전에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홍익인간이라는 이념과 이화세계를 부창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미래의 지구촌을 리드해갈 한반도의 이념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나라를 세우면서 홍익인간과 이화세계를 말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단군께서 4000년 전에 그것도 홍익인간과 이화세계를 말한 것은 이 지구촌의 파라다이스고 유토피아입니다. 이 현재 지구촌에는 몇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와 자비를 바탕으로 하는 불교가 있고요. 또 여러 신들을 모시는 힌두교가 있죠. 모슬렘은 크게 기독교랑 다르지 않습니다. 같이 보셔도 무방하고요. 아무튼 어떤 종교도 홍익인간과 이화세계를 말하는 종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군께서는 이미 4000년 전에 홍익인간과 이화세계를 말했는데 우리 덤77 사업이 바로 홍익인간 이념과 이화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가별 지능지수를 뽑아본 건데요. 홍콩이 우리보다 앞선 적도 있었습니다. 워낙에 홍콩에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또 교육 경쟁이 심한 도시여서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지능지수가 높은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나라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국조 단군 왕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민족이 아니에요. 감히 세계 어느 나라가 기축통화 달러에 대항해서 월드페이를 만들겠다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사이버 머니로 용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과정을 보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이러한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처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여기서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니다. 그것도 일부 포함되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문명 시대적 구분을 보면 우리가 전화기가 1876년도에 발명이 돼서 통신 시대를 접하고 나서 컴퓨터가 나오면서 컴퓨터 시대를 접했고 그다음에 2008년 아이폰 3G가 나오면서 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2008년을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최재봉 교수는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2008년 이전을 호모사피엔스 시대로 보고 2008년 이후를 포노사피엔스로 본 거죠. 이 시대 이전은 우리가 인간을 지혜를 가진 동물로 본 거죠.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노폰입니다, 이게 지금 노폰. 포노라는 말이 노폰인데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마트폰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됐다. 이러한 의도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명의 교체 시대를 4차 산업혁명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기존의 실존 화폐 시대에서 전자화폐 시대로 가는 우리 일상이 홀로그램화되는 이런 전환점이 2008년이었다. 그래서 2008년을 기점으로 우리는 전자화폐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전자화폐와 관련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아마 틀림없이 전자화폐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자료를 뽑아봤고요. 지금 우즈베키스탄 같은 개발도상 국가에서도 암호화폐를 채굴하기 위해서 채굴 단지를 조성하고 거래소를 조성하고 암호화폐 은행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상장을 합법화하고 또 국립대학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이렇게 전 세계가 암호화폐로 들끓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미 페트로라고 하는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1억 개를 만들었어요. 1억 개. 우리는 500억 개니까 베네수엘라하고 게임도 안 되고 그 나라는 자기들만 쓰려고 했던 것이고 우리는 월드페이를 만든 것이고 지구촌을 쓰려고. 그래서 아무튼 이 페트로라는 화폐로 러시아에다가 국제 간에 결제를 해서 이미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는 가상화폐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가상 루블인 크립토 루블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에스토니아가 가장 먼저 이제 우리 지구촌에서 전자정부를 실현해서 전자신분증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 10만 원만 주면은요 2주일이면 신분증이 나와요. 그 2주일은 신원조회 기간입니다.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양식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바로 저 전자신분증이 그냥 신분증이 아니고요. 그 나라 안에서 사업도 할 수 있고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에서 사업하던 사람들이 지금 작은 에스토니아에 가서 북유럽의 핀란드 옆에 붙은 작은 나라거든요. 발트 옆에 3,000개 정도 되는 회사가 벌써 외국인들이
에스토니아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000개는 별거 아닌데요. 에스토니아에서 3,000개는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이것은 에스토니아 정부가 발상의 전환으로 가져온 결과죠. 물론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민원기 과기부 2차관이 블록체인 예산을 400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한 작년도에 비하면 한 3배 정도 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눈을 뜨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 큰 틀에서 보면 잠자고 있다. 그래서 더욱 덤 777이 필요하다. 정부가 안 하면 배달의 민족인 단군 후손인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선 우리가 이 가상화폐, 사이버머니, 전자화폐를 하려고 그러면 화폐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폐란 그럼 뭐냐? 화폐는 원래 화폐의 가치 척도가 있고 지급수단이 있어야 되고 또 저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교환 기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화폐의 요소인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통화량이죠. 화폐는 통화량이 많으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통화량이 적으면 이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채굴 방식의 이더리움이나 이런 알트코인 이런 것들은 통화량을 조정할 수 없는 화폐입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 자체가 가지는 가치도 척도할 수가 없고요. 다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살려는 사람이 많고 코인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는 이 현상으로 인해서 버블 현상에 의해서 2,600만 원까지 갔었죠. 지난주까지는 700만 원대였는데 이번 주 600만 원 내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EBS에서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나와서 패널들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존의 채굴 방식의 코인들은 화폐의 기능이 없어서 어차피 미래의 화폐로는 쓸 수 없다. 다만 향후 2년 후면은 전 세계가 사이버머니 시대로 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사이버머니는 나올 것이다. 이것이 이제 미래 학자들의 예측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2년보다 앞당겨서 1년 후에 2020년 1월에 ICO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왜 이걸 하려고 그러느냐? 이것은 현재 기축통화로 되어 있는 달러를 대체할 사이버머니가 뭐냐? 이것은 월드페이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월드페이로 쓸 수 있는 페이가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오직 우리 덤 777의 엘센트만이 월드페이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확보해놓은 500억 개가 있고요. 통화량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요. 바로 그걸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바로 월드페이의 통화량을 조절하실 분들입니다. 지금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따 시니어리티를 보시면 우리가 매번 시니어리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니어리티는 원래 기밀사항이었습니다. 정부나 국왕이나 영주들이 그들만 갖는 고유한 권한이었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인조 11년 1633년부터 고종 20년 1833년까지 250년 동안 우리나라도 상평통보를 발행을 했죠. 그러면 이 상평통보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경제를 위해서 발행이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실의 재정이 궁핍해질 때마다 상평통보를 발행을 해서 왕실의 재정을 보충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돈을 찍어서 국민의 혈세를 받은 것이죠. 아무튼 의도는 건전했든 안 했든 우리나라도 화폐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계의 첫 주화인데요. 이것은 기원전 600년 전 터키에서 발행한 은화인데요. 뭐 이것은 은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여서 현대의 그 화폐와는 좀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다. 은의 무게로 화폐의 가치를 가졌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고려 666년에 996년 고려 때 우리 한반도에서 최초의 화폐입니다. 이 네모는 지구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태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사고가 하늘과 땅만 있었지, 태양과 이것만 있었지 우주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폐는 전부 상평통보도 마찬가지고 이 지구와 태양의 결합으로 나왔던 것이죠. 우리도 이 통화량을 조정하지 못해서 상평통보가 1724년에는 2전이었던 것이 52년에는 1전 7푼, 57년에는 2전 2푼 이렇게 가치 하락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죠. 지금 우리 아파트가 갑자기 3억 하던 것이 6억 되고 10억 되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간 겁니까? 아파트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감가상각에 의해서 가치 떨어졌죠. 그런데 돈은 올라갔죠. 이것은 아파트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돈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럼 왜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까? 돈을 찍어내니까. 돈 찍어낼 때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피해는 누가 봐요? 이제 우리가 머슴의 근성에서 주인의 근성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역사적으로 식민 통치와 제도권 정치하에서 계속 피지배자적인 국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될 때가 온 거죠. 그것이 홍익인간의 이념이고 이화세계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딱 맞는 사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전자화폐는요. 우리가 안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역사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안 해도 누군가 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또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배받지 않으려면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10배의 승부를 보느냐 100배의 승부를 보느냐가 여러분의 노력에 달리는 겁니다. 지금. 상평통보가 왕조정부의 재정을 보충할 목적으로 됐다는 것은 뭐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이 화폐 발행에 따른 이득을 우리가 이제 시니어리티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최 수장님이나 강 박사님께서 매일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이 극비사항을 아무데나 설명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 강의를 보니까 1000회 이상 나가서 너무 많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기밀사항을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략합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기밀사항이라. 요게 이제 이 러시아의 크립토 루블, 가상 루블의 이제 상황이고요. 요거는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전자화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덤777 사업인데, 그러면 덤777 사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덤777이 뭔데?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해요? 막연하죠? 네. 이거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너무 많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슈퍼 플랫폼 사업이면은 맞습니다, 이것이.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뉴얼리지 사업이죠. 그래서 이걸 아무나 안 가르쳐 주겠다, 이게 내가. 이거는 알고 있는 사람들 몫이거든요. 국왕의 몫이고 영주의 몫이고 주주세를 받는 사람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라고 아무나 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은 1%입니다. 지구촌의 1%.
여러분이 지구촌의 1%의 위치를 실감이 안 나죠? 지구촌의 1%는 누구누구에 해당되냐면요. 워렌 버핏이나 페이스북 사장이나 빌 게이츠나 마윈이나 이런 수준입니다, 지금.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이게 지금. 저는 잠이 안 와요. 이것을 이해하면요, 맨발 벗고 뛰어다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업의 특징은 또 뭐냐면 비욘드 마케팅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접해왔던 어떤 네트워크 마켓이나 방판 사업이나 우리 사업에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정하는 방판업체를 웅진그룹으로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정부에 의해서 해체되고 피해를 봤지만 뭐 디테일한 건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무튼 그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이 했던 그 우수한 플랜도 비욘드 마케팅은 없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덤777 비욘드 마케팅을 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방판업체였습니다. 거기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런 사업이었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피넷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재미가 있죠. 이따가 뒷장에서 설명이 될 텐데. 그리고 아까 이제 P2P 사업이 있었잖아요. P2P가 뭐냐고 그러면 뭐 P2P가 사기다, 뭐 P2P가 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P2P를 몰라서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P2P는 1대1 통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서버가 없이도 동영상이나 자료 프로그램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P2P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웹하드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P2P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P2P는 사기다 뭐 이런 얘기하면 자신 있게 P2P를 똑바로 알아라. 이게 P2P다. 이러한 시스템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거를 사실은 다 몰랐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는데 오늘은 이 차트를 중심으로 덤777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플랫폼이 아니고 슈퍼 플랫폼인데 이 슈퍼 플랫폼은 크기가 우주다, 스페이스다. 대한민국 한반도가 아니고요. 우주입니다. 이것은. 우주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것은 양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어떤 마인드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쇼핑몰도 일반 아메이나 알리바바나 아마존과 같은 쇼핑몰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한 쇼핑몰들은 우리 쇼핑몰 안에 있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 안에 대리점몰, 오토몰, 또 뭐가 있죠? 네, 공차몰. 다양한 쇼핑몰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유튜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쿠폰을 받고 쿠폰을 가지고 게임을 해서 엘센트를 받을 수 있죠. 종전에는 뭐 한 번 하면 0.1개씩 받았는데 이번에 게임이 업그레이드 돼서 잭팟이 터지면 몇 개? 100개. 100개 두 번 하면 몇 개? 200개. 여러분이 2,000개를 받을 수 있죠. 그죠? 1000일 동안. 2,000개를 가지고 하면 지금 잭팟이 500분의 1의 확률이라고 그러면 4번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10번 되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될 수 있는데 하여튼 확률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러분 10만 원짜리 동영상 보는 카드가 400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통계적으로. 엄청난 400개면 얼마입니까?
8억이죠. 8억이에요, 8억. 10만 원 가지고 8억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얘기가 아마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다 하시는 분들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L포인트와 L센트를 우리 자체 시스템으로 토스할 수 있고 리시브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은행이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우리 지갑, 전자지갑을 가지면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누구 갑들이 갑순이한테도 포인트나 코인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편리한 돈을 왜 달러로 바꾸려고 그러죠? 왜 달러로 바꿔야 되는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달러는요, 은행 가서 수수료 내고 환차익 손실을 봐가며 바꿔야 돼요. 우리는 코인 하나당 30원만 주면 세계 어느 데나 보낼 수 있고, 또 현금은 돈도 안 들어. L포인트는 공짜야. 세계 어느 은행이 공짜로 돈을 보냅니까?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파라다이스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파라다이스입니다, 바로. 왜 이걸 실감을 못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상들의 품앗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보람상조 있잖아요, 그죠? 보람상조. 보람상조보다 훨씬 우수하죠, 우리가. 보람상조는 비즈니스예요, 거기는. 예? 저희는 이것은 품앗이다. 자체 개모임이고 우리끼리 협동조합이다. 근데 우리가 이런 5개만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뭐가 있어? 오프라인몰도 있다. 우리가 온라인만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주 생리대 강의도 하고 정력제 강의도 하고 제품 강의를 하잖아요. 그죠? 막걸리 강의도 하고 필요한 건 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품목이 계속 생필품이 늘어날 것이고 중요한 품목 순서대로 아마 이제 품목을 늘어나갈 것이고 재미난 건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제품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아메이는 아메이 사장만 제품을 올릴 수 있어. 그죠? 애터미는 애터미 사장만 올릴 수 있죠. 우리는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거죠. 누구든 우리 조합원에 대해서 대리점몰에 진입을 하면 제품을 올려서 판매할 수 있다. 물론 사는 것도 살 수 있고 또 거기에 재미난 게 뭐냐? 제품을 사면 내가 또 주주가 되죠. 세상에 어느 마켓이 물건을 사면 주식을 줍니까? 이것은 덤 777이 아니면 구현할 수 없는 모델이죠. 우리는 물건을 많이 사면 많이 산 만큼 주식을 주고 그들이 주주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되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한 우리 쇼핑몰 구성을 보면은요, 오토몰이 있고 대리점몰이 있고 공짜몰이 있다. 공짜몰에서는 동영상 쿠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면 L센트를 받는다. 얘는 10만 원짜리다. 10만 원짜리 가지면 며칠을 준다? 1000일을 주는데 하루에 2개씩 준다. 그래서 2000개의 쿠폰을 가지고 우리가 잭팟을 했더니 코인 400개까지 받을 수 있겠더라, 평균. 어떤 사람은 더 받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다음에 대리점몰이 있고 오토몰이 있는데 오토몰 상들의 품앗이 상품 구매 소비자 집단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긴 10,000원만 내면 되죠. 100만 원짜리 주주편에 들어오시면 이제 소비자가 그 판매자가 되는 이런. 여러분이 슈퍼에 아니면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제품 하나 올리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는 제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기도 안 막혀요. 이것저것 하라고 그래서 막 시설해놓고 나면 한 6개월 하다가 끊어버리면 시설한 거 복구도 못 했는데 그렇게 죽은 업체들이 많죠.
대자본의 희생양들이죠. 이러한 엄청난 쇼핑몰을 우리는 구성하고 있다. 그동안 이야기한 것을 한 장표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 이제 우리 회원이 되면 현금을 가지고 전자지갑에 페이를 깔 수 있고, 이 L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오토몰도 가고 대리점도 가고 다 할 수 있죠. 아까 그 플랜에 의해서. 그리고 게임을 해서 채굴을 하면 코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코인은 실제로 몰에서 쇼핑도 할 수 있고, 샵 가맹도 갈 수 있고, 점 결제에도 쓸 수 있다. 또 우리는 발행자다. 우리는 P2P에 의해서 우리는 이게 제일 작지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있는 거죠, 지금. 가장 큰 포션인 것이죠, 이것이. 이거는 그동안 누가 가졌던 것? 정부나 국왕이나 영주들이 갖고 있던 거죠. 그걸 우리가 갖겠다, 이것을. 그리고 우리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발행권자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이 사업의 핵심을 한 장으로 만들어준 우리 강 박사님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좋아도 하지 않으면 없어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근데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사업은 확장돼야 된다. 우리끼리 여기 10명이 모여서 L센터 가지고 있으면 기축통화가 됩니까? 우리는 범세계적인 글로벌한 기축통화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확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확장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L센터가 빨리빨리 전달돼야 된다. 이거 쌓아놓고 상장할 때 기다리면 망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것은 꾸준히 우리가 상장하는 날까지 하루도 쉬면 안 된다. 우리는 공휴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 빨간 글씨는 있어도 공휴일은 없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유능한 리더가 있고 전문가가 있어서 아직까지 제가 지구촌에서 이런 플랜을 본 적도 없고 구경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처음 여기 와서 이 플랜을 봤고 저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단군이 오신 4000년 만에 온 기회입니다, 지금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국민들 스스로가 시니어 리치를 가져보겠다고 포문을 열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미국 중앙은행도 민간이 한다고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중앙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내는데 제가 가서 야 통화량이 많으니까 그만 찍어하면 그만 찍습니까? 말 안 듣잖아요. 지들이 알아서 한단 말이죠, 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덤77 슈퍼 플랫폼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둘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 L센터를 상장하는 순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돈 가지고 와서 미국 사람은 달러 가지고 와서 러시아 사람은 루블 가지고 와서 우리 L센터를 사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L센터가 품절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상장하는 날 200만 원 되면 얼른 팔아서 집 사야지 생각하고 있으면 이 사업 하지 마세요. 이 사업 망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저는 200만 원이 된 우리 엘센트를 상장하는 순간 500만 원으로 만들 궁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건. 상장하는 순간 저는 우리 200만 원짜리가 500만 원짜리로 가는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때 되면 여러분이 지금 가진 마음은 없어지겠죠.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챙기려고 이제 하실 텐데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입니까? 덤 777에서 우리는 하나다. 감사합니다.